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씨앗부터 키워서 숲을 만드는 노을공원 시민모임입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그리고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진행하는 공원의 친구들 지원 사업에서 정말 운 좋게 친구공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운을 선물 받은 단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한 저희들의 이야기이지만 노을공원 시민모임은 어떤 마음으로 친구공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매립지였던 옛 난지도를 시민과 함께 숲으로 만들어보자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쓰레기 매립지이지만 이왕이면 겉모습만 숲처럼 보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자연천이가 가능한 다양한 생물종이 사는 숲으로 만들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건강한 숲을 위해 필요한 나무를 씨앗이나 어린 묘목부터 직접 키우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숲 만들기 활동을 하는 곳은 흙이 사라져 쓰레기가 드러나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원 사면입니다.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하는 경사지에서 흙도 물도 부족하고 삽도 잘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 속에 나무를 심고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런 곳에 모든 존재가 함께 살 수 있는 숲을 만드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숲을 꿈꾼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짐을 이뤄가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려 노력하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을 하면서도 나의 선택이 너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닌지 자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게 되고 수많은 컵과 장갑을 씻고 빨아야 하지만 페트병 생수를 새 장갑을 사오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게 됩니다. 장갑을 빨 때도 세탁기 대신 통에 물을 담아 세제 없이 발로 밟아 빨게 되고 인스턴트 음식이나 일회용품, 배달 음식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세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요리법을 쓰게 되고 육식을 줄이게 됩니다. 도시락을 챙겨오시는 분들께도 그릇을 가져가 포장재를 쓰지 않고 담아오시도록 일회용품, 플라스틱, 기름기가 많아 세제와 물이 많이 드는 것들을 사용하시지 않도록 부탁드리게 됩니다. 저희는 주마간산도 좋지만 쓰레기 매립지가 변해가는 모습을 걸어가며 찬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를 심으러 오면서 언제 썩어 사라질지 모를 쓰레기를 다시 만들거나 인간의 편리만을 위해 자원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똑같은 생명인 나무를 마치 물건 다루듯 대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무의 아픔을 느끼고 나무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부탁은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유별나고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나의 선택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연결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기를 그것도 마치 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을 하는 곳까지 가는 데만도 한참을 걸어야 하고 장소나 활동 특성상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 도저히 무난하다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과 함께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봉사란 무엇이며 좋은 봉사활동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봉사활동을 부족한 일손을 도움받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늘 일손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시민참여 봉사활동은 고마운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족한 일손을 도움받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운영하기에는 봉사활동은 상당히 만만치 않은 활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 장소도 활동도 무난하지 않은 활동인 만큼 웬만큼 숙달된 사람이 아니라면 부족한 일손을 도움받으려다 그보다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할 때 삽도 들어가지 않는 척박한 경사면에 나무를 심다 보니 나무를 심을 때 저희가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나무를 그냥 꽂아만 놓고 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나무는 죽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끝난 후에는 숙달된 사람이 남아서 심겨진 나무를 확인하며 다시 심습니다. 처음부터 나무를 잘 심을 수 있는 사람이 심었다면 더 적은 수의 인원으로도 훨씬 더 잘 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인원으로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적은 나무를 심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살리는 나무 심기가 아닌 죽음이 보이는 나무 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이끄는 사람들의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반드시 숲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저희는 자기가 심을 나무를 직접 안고 가게 해보았습니다. 그것도 짐가방 들듯 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를 소중히 받쳐 내 아기 한뜻 안고 가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무를 안고 가게 하려면 준비하는 사람이 할 일은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품이 더 들더라도 나무를 아기 한뜻 안고 가게 함으로써 나무와 정이 든다면 조금 더 정성껏 심게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시도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나무 심을 구덩이를 편안하게 준비한 후에 꺼내고 구덩이를 팔 때도 내 발을 직접 넣어서 발이 편안하도록 어미닭이 알을 품고 싶어질 정도로 푸근한 것이 되도록 파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의 시도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놓여지고 버려지는 나무가 없어졌고 나무를 그냥 꽂아만 두고 가는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의외로 봉사활동을 잘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봉사란 무엇이며 왜 우리는 이 활동을 하려 하고 또 왜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 본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아기처럼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나무를 품에 안고 언덕길을 걸어 오르는 일은 재미있지도 편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봉사활동을 이끄는 사람이든 참여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냥 힘든 또 다른 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안고 가게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도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봉사활동에 오신 분들도 나무를 안고 가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저기 헛웃음과 탄식이 새어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시도해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활동을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의 본질을 더 잘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쓰레기 속에 나무를 심는 활동을 통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훼손된 자연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속에서 살아가는 나무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존재의 살아있음에 대해 생각하고 소중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속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나무와 그 나무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순환을 통해 생명의 힘에 대해 생각하고 고마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곳으로 변해가는 쓰레기 밀입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너와 내가 마음을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그 희망은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며 내 힘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숲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숲이 되는 그런 숲을 꿈꿉니다. 언젠가의 숲을 꿈꾸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딛는 걸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람 중심, 나 중심적인 태도를 자각하고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겠지만 지금의 우리 환경을 볼 때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응석을 부려도 되는 시간은 많이 남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왜 나무를 안고 가시기를 바라는지 저희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도 선뜻 나와 힘차게 나무가 담긴 부대를 들어 품에 꼭 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무를 잘 심게 된 것은 나무를 안고 가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은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왜 하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려 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가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봉사활동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얼마나 즐거워했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실천했는가, 다시 말해 얼마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잘 지켜냈는가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잘 하기 위해 사람들이 느끼는 재미나 보람이나 난이도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 활동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지향이 봉사활동 속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또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과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참여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때론 많아질 수도 있지만 참여자 수나 외부의 평가가 활동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양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도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시작한 것이 씨앗부터 키운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입니다. 가정에서 이 땅의 회복에 필요한 씨앗을 키워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시면 그 묘목을 숲이 될 나무를 키우는 나무자람터에서 2, 3년 더 키운 후에 동물이 행복한 숲에 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씨앗을 키우는 활동은 저희와 함께 숲 만들기에 참여해오던 기업에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저희끼리 진행하고 있던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 활동과 연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는 코로나19에 대한 저희 나름의 대응으로 시작한 활동입니다. 저희에게 코로나19는 생명 존중이 실천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자 앞으로 또 다른 코로나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환경재난이었기 때문에 숲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도 행복한 숲을 만들면 사람도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해도 나무는 남아서 잘 자라줄 테니 우리끼리라도 건강한 숲을 만들어 보자며 진행하던 활동이었습니다. 동물이 행복한 숲 만들기와 씨앗을 가정에서 키우는 활동을 연계하기로 하면서 이왕이면 숲에 필요한 토종 우리나무 씨앗을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씨앗 키우기로 끝나지 말고 가정에서 키운 어린 묘목을 돌려받아 2, 3년 더 키운 후에 동물이 행복한 숲에 심는 참여 방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씨앗을 보내고 키운 묘목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코로나19의 근본 원인이 환경 파괴와 밀접한 만큼 집에서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하기를 부탁드렸지만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씨앗만 보낼 수가 없어서 포장회사에 의뢰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자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지만 그래도 쓰레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간절한 저희가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시통, 집에서 씨앗 키우는 통나무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포장회사에 의뢰한 물건은 아무리 친환경 소재라 해도 쓰레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보기에 좋고 편하며 시민의 참여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가 숲을 만들고자 하는 본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희의 생각을 전하고 가능하면 포장회사 대신 저희의 집시통을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시통은 공원에서 쓰러진 나무나 정리가 필요한 나무를 재활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통나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뚜껑, 화분, 물받침을 만듭니다. 세 부분이 합쳐진 상태로 종이봉투에 넣어 막근으로 묶어보냅니다. 집시통을 받은 분은 중간 부분을 화분으로 활용하여 씨앗을 키운 후에 뚜껑이 찰 정도로 자라면 뚜껑을 덮어 처음 받았을 때 모습 그대로 똑같은 종이봉투와 똑같은 막근으로 묶어 저희에게 보냅니다. 돌려받은 집시통은 계속 재활용하고 망가지거나 오래되어도 가공하지 않은 집시통은 공원에 살다 쓰러진 나무처럼 자연으로 아픔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자 쪽에도 저희 쪽에도 쓰레기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잘 포장된 것보다는 품도 들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이런 노력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숲을 만들고 지키려는 이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맙게도 이런 저희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해주려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쓰레기 매립지를 숲으로 만들고자 하는지, 그것도 자연천이가 가능한 숲으로 만들겠다며 토종 우리 씨앗을 모아 2-3년을 키우며 시간과 품을 들이는지, 저희가 꿈꾸는 숲은 무엇이며 생명과 존중의 의미는 무엇인지와 같은 이야기를 봉사활동 시작 전에 평화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정작 노을공원 시민모임에 대한 소개라던가 그날 해야 할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소개는 거의 들어있지 않은 평화수업을 봉사활동 소개로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에게 봉사활동은 지구에 사는 한 종으로서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활동,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봉자에 섬길사, 벼슬 사자로 이루어져 있는 봉사라는 한자를 보면 밭을 봉자는 귀한 약초를 두 손으로 바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약초를 그냥 주기만 해도 고마울 텐데 두 손으로 공손히 바치는 것입니다. 봉사의 사자는 학식과 무예를 겸비한 사람이 관직에 올라 사람을 섬긴다는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무를 갖추고 그것을 펼칠 힘까지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낮춰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글자 뜻을 따르면 봉사란 세상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도 몸을 낮춰 세상을 받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기꺼이 그것도 공손히 내어주며 섬기는 태도. 이런 태도는 너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참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쉽지 않은 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마음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를 대할 때 가지게 되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러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도 가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가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은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나에게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어주어도 공손히 내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내어준 것에 대한 대우와 대가를 요구하며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결코 내가 해준 것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기꺼이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더 이상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행위의 주체나 소유나 선택의 기준 앞에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면의 사랑은 아직은 내가 더 먼저이기 때문에 너를 있는 그대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언제나 나라는 필터를 먼저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돕는다 해도 그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건네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너를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건넬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봉사와 사랑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도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기준도 닮아 있습니다. 귀한 것을 기꺼이 공손히 바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사랑처럼 나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봉사는 돕고자 하는 그 일과 대상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가능한 일, 그렇게 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라는 글자에 담긴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봉사는 너를 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너를 섬기고 받들고 돕고 너의 행복을 바라며 너를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봉사는 너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가장 귀한 것도 건네고 귀한 것을 주면서도 공손히 바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을 낮춰 기꺼이 섬깁니다. 그리고 봉사는 나를 내려놓고 너를 있는 그대로 보며 너의 행복을 바라는 이 모든 것이 특정 행위가 아니라 태도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을 공손히 바치고 높이 오른 자가 스스로 몸을 낮춰 섬기는 태도는 어떤 행위에 담겨도 그 행위를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봉사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관여하면서도 봉사하지 않을 수 있고 봉사활동에 관여하지 않지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비단 봉사활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활동은 매우 단순합니다. 씨앗이든 어린 나무든 잘 심고 잘 돌보는 일입니다. 다만 쉽지 않을 뿐입니다. 쓰레기 매립지라는 조건도 그렇고 생명인 나무를 돌본다는 것은 농사를 짓듯 때를 따라야 하고 아기를 키우듯 내 시간이 아니라 나무의 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도 눈과 비도 자연에 예측할 수 없음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쓰레기 매립지를 숲으로 만드는 일을 한다는 말은 매우 거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하는 일은 그냥 육체노동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희가 하는 일을 노가다, 막노동이라고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이끄는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육체노동이 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육체노동을 누군가는 그냥 힘든 일이라고만 여기고 누군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 여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태도로 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활동을 아주 좋아하던 어린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 어머님도 친구들까지 데려오며 자주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자기도 커서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때까지 기다려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낯빛이 바뀌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곳에서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예정보다 일찍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한참 후에나 봉사활동에 온 아이는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봉사활동 참여자뿐 아니라 운영하고 이끄는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땀과 흙범벅이 되어 몸을 쓰는 단순 작업이 많은 활동에서는 드물지 않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내 일 또는 내 자녀 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숲으로 만드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기에는 좋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나나 내 자녀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은 막노동인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일의 귀하고 천함이 일의 종류, 일의 외형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은 귀하고 천한 것은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의 의미와 가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닌 일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말은 결국 일의 가치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봉사는 행위가 아닌 태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봉사답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정성껏 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듯 봉사의 마음도 알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의 진수는 활동이 아닌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봉사활동은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면 봉사활동에 참여한 너의 부족함도 봉사활동을 운영하거나 이끄는 나의 부족함도 조금 더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나마 쉬운 것이 내가 나를 바꾸는 일인데 그조차도 잘 안 되는 것이 인간이니 너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성의 없는 태도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길을 알려주되 잡아 끌거나 문을 닫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변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 나의 변화는 나의 몫이라는 것을 알면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심적으로 덜 지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봉사가 어려운 이유를 알면 이건 아닌데 싶은 봉사 관계자가 있어도 너무 실망하기보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봉사는 나를 내려놓고 너를 보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문제의 상황에서 상대를 탓하기보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너를 보는 눈을 그대로 돌려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정말 참된 봉사의 마음으로 활동을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았을 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저희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저희의 경우는 너의 모자람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봉사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갖추고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이끄는 자리에 서 있다면 더더욱 나의 마음가짐을 살피는 일은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이끈다는 것은
비록 행위는 봉사자의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고 가려진 자리에 선다 하더라도 태도 면에서는 봉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봉사활동은 좋은 봉사정신이 바르게 구현된 활동이라고 볼 때 결국 봉사활동을 잘 이끈다는 것은 봉사의 정신을 나부터 바르게 알고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지는 좋은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모범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하지만 그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 역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봉사라는 글자에 담겨있듯 귀한 약초와 학식과 무예와 힘을 갖춘 자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이끄는 사람은 늘 주의 깊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봉사는 귀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 공손히 섬기는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봉사활동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끌려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모두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능력이란 봉사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능이나 지식과 같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는 실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능과 지식을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기꺼이 나누려 하는가 아닌가가 기능이나 지식의 가치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기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 쓰려 하지 않는다면 그 실력은 봉사의 능력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라 해도 해로운 일에 쓰면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봉사의 능력은 마음가짐, 즉 태도와 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봉사의 능력은 마음가짐이 좌우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봉사활동을 운영하거나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능력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진실되다면, 기꺼이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너를 도우려 한다면 나는 이미 봉사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나무에 물을 주거나 흙과 씨앗을 보태고 나무를 덮은 덩굴식물을 정리하는 돌봄 활동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산 사면에 내려가 풀을 걷고 물을 주고 흙과 씨앗을 보태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는 자신을 의미 없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물과 흙과 광합성이 간절한 나무에게는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럴듯한 말보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정성껏 하는 사람이 정말 의미 있고 고마운 능력자일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말하지만 정작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말과 달라지는 태도를 보게 되면 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봉사이자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운영하거나 이끄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진실되게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의 씨앗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선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어떤 씨앗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생명은 하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알매 씨앗에서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너에게 필요하다면 가장 귀한 것도 기꺼이 건네고 공손히 바치며 섬기는 마음은 어떤 씨앗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너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며 너에게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알매 씨앗에서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이며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알은 다름 아닌 생명과 삶의 본질에 대한 알입니다. 이는 생명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봉사활동을 운영하거나 이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생명은 하나이고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 그 누구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결단코 선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만족을 선택하고 너보다 나를 더 중시하고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는 태도는 내 손으로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공손히 섬기는 봉사의 태도는 삶의 순리를 바르게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 다시 말해 최고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한 모든 것에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것이 곧 섬김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 순간 마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봉사라는 말이 보여주듯 정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닌 태도라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좋은 태도라는 뜻이 됩니다.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고 지금 내가 마주한 것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진인사대천명,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맡기는 자리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 결과를 내 손에서 기꺼이 놓을 수 있을 때 사람은 자유를 선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저희가 하는 평화수업입니다. 노을공원 시민모임이 봉사활동을 소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평화수업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직접 해보는 방법을 택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평화수업을 답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보자 손을 내미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직 정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좌충우돌 시행착오로 가득한 저희지만 지금의 저희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이런 저희의 마음이 잘 전해져서 봉사활동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그건 저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 그분들이 먼저 기꺼이 마음을 내어 손을 잡아준 덕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저희는 우선 나부터 변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